보겠습니다. 어림셈법이 뭐요?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걸 어림셈법이라 써요. 그죠? 어림셈법은 네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승수 네 가지, 수익률 세 가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승수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까?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소득의 종류 있었죠? 자, 가능한 총소도 있고 유효한 총소득 있었죠? 요걸 우리가 총을 써도 되고 조라 써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조소득 이렇게 썼거든요. 그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영업소득 있었죠? 이게 좀 어렵죠? 순영업소득 있고, 다음이 뭐다? 세전 현금수지가 있었죠? 현금수지가 있고, 네 번째 세후 현금수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이 있었습니까? 총 투자 금액이 있었죠? 아까 10억이라 적었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총 투자액이 10억입니다. 자, 총 투자액 금자 빼버렸으면 헷갈리니까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은행에 빌린 돈이 있습니까? 저당 투자액이 얼마요? 저당 투자액이 5억이 있죠. 여기 5억이 있었고, 내 돈이 뭡니까? 5억이 있죠. 지분 투자액이 5억이 있습니다. 지분 투자액이 5억이 있죠.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존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채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아까 부채 서비스 여기 있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이 뭔가면 원금 이자 갚는 걸 말하겠죠. 요거 있죠. 저당 투자액 때문에 부채 서비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승수라는 용어가 있고요, 수익률이라는 용어 있습니다. 뭐였다? 수익률이라는 용어 있는데, 승수와 수익률은 분자와 분모를 갖기는 걸 우리가 역수라 씁니다. 뭐란다? 역수. 승수와 수익률은 뭐다? 역수가 됩니까? 승수법, 수익률법 이렇게 말하면 이거 두 개는 뭐다? 역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승수가 뭐냐면 배수예요, 배수. 자, 볼까요? 총소득 1억 나왔다 가정해 봅시다. 이게 8천이라 가정하고, 얘가 뭐다? 5천이라 가정하고, 이게 4천이라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그렇겠죠. 승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승수가, 네? 승수가 되려면 투자액이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럼 제목이 조소득 승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을 합니다. 조소득, 조소득, 조소득. 제목이 승수 이렇게 쓰면 총 투자액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 배수가 나와요.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요? 10억 되겠죠. 총 투자액 액이 10억이고, 자, 조소득이 얼마요? 제목과 같은 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조소득이 1억입니까? 그럼 이거 되면 몇 배 됩니까? 10배 되겠죠. 이걸 승수라 쓰죠. 자, 여기도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 소득을 우리가 순소득이라 씁니까? 순영업 소득이나 순소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순소득이나 순영업소득 같잖아. 근데 노란색으로 쓸게요. 순소득이나 순영업소득 같은 말입니다. 승수가 내려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순영업소득으로 가야 돼요? 이 8천만 원이 밑으로 갔어요. 순영업소득이. 그죠? 그럼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되었죠. 소득이 됐고, 총투자액이 위로 올라갔습니까? 자, 여기 또 위로 올라갔. 부채 위에 있으면 총투자자액 영역이고, 요거는 지분투자자 영역이거든요. 요것만 바뀌어요. 자, 그러면 1억 그대로 있습니까? 자, 10억 참 그대로 했죠? 10억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총소득 또는 조소득이라 씁니다. 조소득. 자, 이거 하면 몇 배 발입니까?
12배 반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승수라는 말은 배수라는 말과 같습니까? 배수가 되려면 투자액이 분자하고 소득이 분모로 오면 배수가 남아요. 공식상으로 봤을 때. 그럼 심장이가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지문에 순소득, 승수 나오면 이 순소득이 분모에 있나 찾는 거예요. 조소득, 승수 나오면 조소득이 분모에 들어가 있나 보는 거예요. 요거는 부채 위에 있으니까 총 투자액이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전, 현금, 수지, 성수 이렇게 나왔으면 세전, 현금, 자, 수지, 성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뭘까요? 이게 밑에 있나 빨리 가야 됩니까?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있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부채 빠졌으니까 총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분 투자액이 1로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액. 되겠죠? 그러면 내 돈이 5천, 소득이 5천이고 내 돈이 뭐다? 5억이 되니까 몇 배 됩니까? 10배 되겠죠. 이거 배수가 되는 거예요. 원리 똑같죠? 그럼 여기도 세후 현금 수지입니까? 세후 현금 수지. 이게 배수가 승수니까 같은 용어가 밑으로 와야 돼요. 세후 현금 수지가 4천, 지분이니까 5억이 되겠죠. 이것도 12배 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이럴 때 이것과 이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밑에 게 크죠.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투자액이 동등한 경우에 세전보다 세후 승수가 크다. 투자액이 동등한 경우 조소득과 순여소득, 순소득 승수가 크다라고 놉니다. 이거 놓으면 뭘 묻고 있는지를 몰라가 시험 찍지를 못해요. 이것도 기출했습니다. 이거 암기하려고 하면 암기 안 됩니다. 그냥 외우면 1년 내내 외워도 못 외울 겁니다, 여러분. 암기 자체가 안 된다. 그죠? 뭐를 한다? 원리를 아시면 금방 암기하십니다. 사실 금방 이해됩니다.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조소득에 놓으면 외울 거 없잖아요. 같은 용어가 있나를 묻는 겁니다. 같은 용어가 있나를 묻는 거지. 이거를 암기하면요, 자, 암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앞면도 없을 겁니다. 앞면 자체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수익률은 이거 역수입니다. 자, 만약에 순수록 성수 역수가 뭐 종합 자본 환원율입니까? 예? 공식 뒤집으면 됩니다. 자, 밑에가 총소득이 밑으로 갔고요, 위에가 순 영업소득이 위로 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얘 반대가 뭐다? 공식 뒤지면 지분 배당률이 돼요. 그럼 공식 만들면 지분 투자액이 밑으로 있고 세전 현금 수지가 위로 올라가요. 여기는 자, 세후 수익률이 되겠죠. 세후 수익률이란 말을 씁니까?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밑에 있고 공식 뒤집었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원리만 좀 봐두라고요. 이거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이 총자산 회전율은 어림셈법 원래 도로 만들고 비율 분석에 들어야 됩니다. 이걸 총자산 회전율이라 썼는데, 총자산 회전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율 분석에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되겠죠. 총자산 회전율이니까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가 조소득이고 아래가 총, 그죠? 투자액이 되겠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거 공식이 뭐 이상하게 됐네. 총 투자액인데 잘못 적어놨네. 총 뭐다? 투자액.
이것도 총투자액이다. 네? 총투자액이다. 왜 이래 적어놨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개는 뭐다? 부채에 있으니까 총투자액 영역이고 밑에는 지분투자액 영역이다. 그럼 제목과 같은 게 분모로 내려오는 겁니다. 승수는 제목과 같은 게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투자액이 분자로 간다.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히 놓으면 할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림세법은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어림이 뭐예요? 통밥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고.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나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할인연금 수지는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0페이지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 했죠. 순현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다른 말로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 또 다른 말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1억하고 2억이 같아지려고 하면 얼마 할인하면 같아지겠어요? 네? 몇 프로 됩니까? 예? 1억하고 2억하고, 그죠? 반토막 내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 됩니까? 예? 100% 해야 되죠? 100% 되겠죠. 1.1,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내부 수익률이 몇 프로? 100%가 되는 겁니다. 1억하고 2억하고 같아지려고 해봐요. 그럼 1억 날려야 되잖아. 그러면 100%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네.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 써요. 무슨 말 알겠죠? 별로 안 어렵잖아. 1억하고 1억 5천이 같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50% 디스카운트 하면 돼요. 5천만 디스카운트 되잖아. 이걸 내부 수익률이 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내가. 그죠? 1억하고 1억 5천을 같게 해도 되고 1억에다 1억 빼쁘고 1억에 5천만 원 하면 50% 하면 이렇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겠죠? 기대 수익률이랑 내부 수익률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에서 구했어요, 제가.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하여 요 수익률과 비교한다 했죠? 자, 1번은 내부 수익률 순위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해야 됩니다. 아까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현금 유입 현가와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 모두 같은 말이다. 이거를 순위가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내야 되고,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도 되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 현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이거 하니까 같은 용어 가지고 몇 분 만든다? 3개의 지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번 맞습니다. 순현가는 장래 발생한 수입 현가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차감했습니까? 제가 차감이 동그라미 쳤잖아. 아까 순현가는 차감, 공제, 비교란 말이 너무만 맞다 했잖아. 그죠? 세 번째, 요구 수익률이 내부보다 크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이거 틀렸네. 요구 수익률이 내부보다 커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되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크면 본인이 요구하는 쪽에 투자하지 부동산 안 사겠죠? 자, 이거 틀렸고, 자, 순유가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0보다 크면 이익이다는 거. 수익이 1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 했죠. 순유가 0보다 크다는 말이나 수익성 지수 1보다 크다는 말을 같다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또 하나 풀어볼게요. 294페이지 제가 하나 풀어볼게요. 294페이지. 성수부가 수익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랐습니까? 총소득 성수는, 자, 총소득 성수니까 총소득
소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총소득이 안 나오고 세후 현금 흐름이 틀렸습니다. 총소득이니까 총투자액은 맞습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총소득이란 말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지문과 같은 제목 있나 이걸 보고 찍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문은 세전 현금 흐리 성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똑같은 글자 있어요? 그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문제를. 세 번째는요, 순소득 성수는 지분 투자액이 노마돼요 안 돼요? 틀렸죠. 자, 순소득 성수는 부채 위에 있는 요겁니까? 부채 밑에 있는 요겁니까? 부채 위에 있으니까 총 투자액이 나와야 됩니다. 총 투자액을 순영수로 나눠야 됩니다. 틀렸고, 네 번째 세후 현금 수지 성수는, 자, 세후니까 부채 밑에 있죠?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겠죠.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죠. 같은 지분 나왔고, 5번에 지분 수익률은, 자, 지분이 나오니까 뭐다? 순영업 소득이 지분 투자 승률은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눴다가 틀렸죠. 자, 지분 투자 승률은 여기 있습니다. 부채 순영업 소득은 부채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지분은 부채 밑에 있습니까? 부채 밑에 있죠. 그럼 세전이 나와야 돼요. 순영업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다?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야 됩니다. 순영업 소득가 틀렸습니다. 부채 위에 있는 용어가 나오느냐, 부채 밑에 있는 용어가 나오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영업수지, 계산서지, 아까 소득의 종류 그걸 암기하려 했습니다. 그 자체도 시험 나오지만 여기도 대입을 하려고 하면 그걸 좀 알아야 대입하겠죠. 자, 비율 분석법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 자, 비율 분석법. 대부비율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대부비율. 대부 비율이라 쓰기도 하고 용자 비율이라 쓰기도 있죠. 이걸 다름으로 용자되는 비율이 되겠죠. 대부 비율, 다른 말로 용자되는 비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존재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존재한다면 내가 빌리는 돈을 우리가 용자액이라 써도 되고 부채란 말을 써도 됩니까? 용자액, 다름으로 부채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신문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억짜리 부동산이 존재할 때, 1억짜리 부동산이 존재할 때 제가 이게 5천만 원 빌리면 은행에서 이 대부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0% 됩니다. 요거하고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공식은 지분하고 부채를 비교합니다. 내 돈과 은행 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걸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여기도 부채 있고 여기도 부채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는 부동산 가치고 이는 내 돈만을 따지는 겁니다. 되겠죠?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라면, 자, 부동산 1억이면 5천만 원까지 빌렸습니까? 이거 50% 맞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대출 비율이라 씁니다. 그죠?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내 돈이 얼마다? 5천만 원. 은행 돈도 5천만 원이니까 이건 100% 되었습니까? 네, 100% 됩니다. 다른 용어죠? 자, 만약에 이게 60%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60% 같으면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6천만 원까지 빌려야겠죠? 이거 60% 맞죠? 60% 맞잖아. 그럼 얘는 얼마 될까요? 얘는 계산하면 네? 내 돈이 얼마다? 4천만 원. 은행 돈이 6천만 원. 몇 프로? 150%가 됩니다. 몇 프로? 150% 되거든요. 되겠죠? 150% 되잖아. 되겠죠? 만약에 80%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80%. 예? 1억짜리가 8천만 원까지 빌렸죠? 그죠? 그러면 내 돈이 얼마다? 2천만 원. 은행 돈이 8천이니까 몇 프로? 예? 400% 되었습니까? 그죠? 자, 그럼 대부비율이 한번 보겠습니다. 90% 같으면 1억짜리 부동산을 9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뜻입니까? 그죠?
그러면 부채비율은 내 돈은 1,000만 원이고요. 은행 돈은 9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 자, 이거는 900% 되겠죠. 9배는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대부분비율이 100% 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이란 가격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또는 감가라는 상각이 벌어지면 대부분은 100%를 추가할 수도 있어 없어요? 예?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100% 추가하는 것도 있죠. 깡통 계좌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이런 거 되겠죠. 예? 그렇잖아. 100%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로 갈까 안 갈까요? 무한대로 가겠죠. 왜 무한대입니까? 내 돈 한 개도 없잖아. 그죠? 내 돈이 하나도 없잖아. 전부 은행 돈이잖아.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건 대부 비율이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기하급수로 증가합니까? 부채 비율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이 말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구경해둡니다. 부채 감당률 공식 별표합니다. 뭐 별표한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별표. 이 부채 감당률은 문제 잘 나와요. 이거 별표. 대일 분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엄청 잘 놉니다. 자, 누구 입장으로 왔습니까? 은행의 입장으로 왔습니다. 누구 입장? 은행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은행이 누구다? 대출자입니까? 대출자 입장으로 본다면, 은행의 입장으로 본다면, 대출자 입장으로 본다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프로테지를 보는 겁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프로테지를 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식상에 보면 순영업소득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저기 볼래요? 예? 순영업소득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부채 서비스입니다. 부채 서비스에게 뭐예요? 예? 원금 이자 갚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득이 커야 돼요? 빚이 많아야 되겠어요? 갚는 게 소득이 커야 되겠죠? 1보다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됩니다. 적으면이라고 시험 자꾸 납니다. 그래서 부대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커야 뭐다? 부채를 소득으로 갖고 돈이 남습니다. 적으면 부족하겠죠. 자, 이 부채 감당률이 시험 잘 놉니다. 채무 불이행률의 공식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 참고로 뒤에 한 벽에서 채무 불이행률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가 유효 조소득 있습니다. 유효 뭐다? 조소득. 조소득 있죠. 유효 조소득 있어요. 자, 유효 조소득 있으니까 유효 조소득 밑에 있는 게 뭐다? 영업 경비 있었어요? 영업 경비 있었죠. 그 밑에 있는 게 부채 서비스가 있거든요. 자, 소득이 밑에 있으면 1보다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겠죠. 1보다 적어야 채무 불이행이 적어집니다. 이건 적을수록 좋습니다. 뭐할수록?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부대고 이건 최소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최소입니다.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되고 이거는 뭐다? 커야 됩니다. 이거 두 개 바꿔서 문제를 자꾸 내요. 문제지에서는 크냐 적었냐. 그래서 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비율 봅니다. 이걸 영어로 론 투 밸류라 부릅니다. 론 투 밸류 되겠죠. 론 투 밸류라 써도 되고, 그죠? 담보 인정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자,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도 LTV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나운서들이 엄청 많이 써요. 상식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뭐다? 부채가 분자, 부동산 가치가 분모에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또는 LTV에 다 같은 용어고요. 2번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부 비율은 100% 초과할 수도 있다 줄 것입니다. 시험에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즘 같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깡통 주택들이 어떻게 뉴스 나오죠? 어떤 경우 전세금보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뭡니까? 이거는 깡통 전세라고 씁니다. 그렇죠? 대출 비율이 높게 대출했는데 가격이 내려오면 뭐다? 100% 추가할 수도 있고 깡통이 되는 거예요. 깡통이 되면 뭐가 문제됩니까? 은행이 부실이 될 수 있고, 은행이 부실되면 자, 국가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보시고, 자, 5번에 보면, 자, 부채 비율이라고 쓴 마지막에 있죠? 5번에 한번 읽어봐. 대부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도 높다. 다만 부채 비율과 대부비율과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주의해야 되며, 부채 비율은 지분이 분모 됐습니까? 부채가 뭐다? 분자에 있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이 부채예요. 용어를 자꾸 바꿔놔 그래요, 책들이. 똑같은 말입니다. 자, 대부비율이 80%면 자, 자기 자본은 20%밖에 안 되니까 부채 비율은 400%가 된다 이 뜻입니까? 예로 적어놨죠. 거기에 표면수로 되어 있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은 25%고, 대부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고, 80일 때는 400%가 되고, 대부비율이 100% 이상 되면 부채 비율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부채 감당률은 별을 쳐두시고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 원래 부채 감당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채 감당률 이거 별표 쳐두라고.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이거요. 부채 감당률이 이 별표 좀 쳐주시고, 그죠? 부채 감당률 순영업 소득이 분자 있고 원리금 상환액이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대출금, 원리금 상환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 2번 부채 감당률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해됩니다. 되겠죠? 3번 부채 감당 1보다 적게 된다면 부동산으로 나오는 순영업 소득의 부채를 감당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대출자가 은행입니다.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게 될 것을 요구하겠죠. 그죠? 요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이상의 비율을 대출 한계로 정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원래 잘 봐두시고요. 채무 불이익률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유효 총소득을 영업 경비와 부채수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보시고 2번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유효 총소득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채무 불이익이 커집니다. 채무 불이익이 큰다는 것은 자, 채무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한 읽어보시면 되고, 영업 경비 비율은 자, 유효 소득에서 뭐다? 영업 경비가 분자에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했죠. DTI 이것도 별표 칩니다. DTI 이것도 많이 신문 광고에 많이 나옵니다. DTI 많이 들어봤죠? Debt to Income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었습니다. 이거는 나중 계산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공식 보니까 연소득이 분모고 분자가 뭐다? 원리금 상환액에다 기타 연간이자 있는데 이거는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외워봤자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공식을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 문제 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자, 보시고요. 일단 DTI라는 용어는 중요하니까 봐두시면 되고, 그 옆에 공식을 좀 바꿔 놓을래요. 바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바꿔놔야 되겠죠? 제가 DTI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심화학습에 있는 것을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있습니까? DTI가 현재 얼마입니까? 옆에 볼래요? 297페이지 40%죠? 자, 문제 연소득이 5천만 원 됩니까? 자, 이것을 떼습니다. 자, DTI 공식은 이렇게 씁니다. 여기 어디 갔노? 여기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Debt to Income입니다. 이걸 되겠죠. 밑에가 연소득이었습니까? 연소득 맞죠? 그죠? 위가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서비스액이 되겠죠. 이거를 펼치면 뭐 될까?
연소득을 일로 가면 곱하기로 바뀌어요. DTI 넣으면 이게 부채 서비스가 됩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는데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저당상수를 나누면 최대 대출 금액이 나옵니다. 최대 뭐다? 대출할 수 있는 금액. 이거를 몇 년 계산 문제 3문제 냅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 구해야 되니까 DTI 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연소득이 지금 현재 얼마 줬습니까? 문제에서 5천만 원 줬죠? DTI 얼마기로 했습니까? 40%. 그러면 얼마다? 4, 5, 20. 2천만 원 됩니까?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저당상수가 주어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저당상수가 10%니까 이거 얼마라는 거예요? 2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다? 2억이 된다. 자, 그럼 2억이란 글자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는 문제는 DTI로 계산할 때와 LTV로 계산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작은 값을 골라야 됩니다. 자, LTV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LTV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LTV가 현재 얼마요? 예? 60% 맞죠? 근데 이 담보 가치가 현재 얼마 줬습니까? 3억 되겠죠? 그러면 3억 곱하기 LTV가 60%니까 36, 18,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최대 지출할 수익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둘 중에 누가 숫자가 적어요? 이게 적죠. 이게 답이에요.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최대 대출 금액을 물었을 때 적은 값이 답입니다. 이거 할 때 제가 이 DTI 공식이 필요하니까 DTI 공식 되겠습니까? 연소득을 부채 서비스를 연소득으로 나누는 DTI가 나와요.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하면 저당상수 주어지니까 금방 최대 대출 금액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얘가 나옵니다. 얘가 계산되면 저당수 주니까 나눠보면 답 바로 떨어진다고.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계산 문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거 있더라만 보면 되는데 심화에다가 그 예문이라고 넣어놨을 겁니다. 항상 두 개가 세트로 옵니다. LTV하고 DTI를 정했을 때 두 개를 모두 만족한 최대 대출 금액을 구하라 하면 두 개 계산값에서 적은 값이 답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매년 계산 문제 한 문제 뜹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